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물 포커스 김동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물질의 세계를 다루는 기술을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데, 이 나노 기술은 커다란 물건을 작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까지 만들 수 있어서 미래를 바꾸는 획기적인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한국나노기술원 김희중 원장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희중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원장님 나노 기술 말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시청자분들께 정말 나노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장님 몸담고 계시는 한국나노기술원은 도대체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보통 이제 나노 기술하면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 나타난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 뭐 꽤 오래 전에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써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어떤 화학 기술이라든지 재료 기술이라든지 이런 전자 기술에 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분야에 주로 쓰였냐면은 화장품이라든지 의약품 같이 이렇게 작게 어떤 기능성 분말을 거의 섞어서 쓰는 기술서부터 발달을 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작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도 작아졌고, 소자라고 불리는 어떤 기능을 하는 작은 단위도 작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10억 분의 1로 불리는 나노미터 크기에 가까워지면서 이걸 이제 나노 기술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기폭제가 된 거는 이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2000년에 NNI라고 하는 미국의 나노 기술 프로그램을 국가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나서면서 나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예, 나노라는 그 단어 자체는 영어인가요, 그러면? 예, 나노는 지금 현재는 영어지만 이제 원래 어원은 그리스가 이제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에 나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난쟁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작은 사람 이제 난쟁이를 뜻하는 뜻을 갖고 와서 이 나노를 썼는데, 나노는 이제 미터 기준으로 보면은 1000분의 1이 밀리미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1000분의 1이 마이크로미터고, 거기에 또 1000분의 1이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미터 기준으로 보면 10억 분의 1이 나노미터가 되고, 대개 현재 나노 기술이 다루는 크기는 억 분의 1 정도, 그걸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쓰는 나노라는 이 단어는 어제 라틴 말에서 아주 작다는 말에서 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은 나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나누시겠지만은, 나노 기술원은 주로 어떤 연구를 합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산업적으로 치우쳐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세계에서 발달해 있는 게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한 이 전자소자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술인데요. 저희 나노기술원도 그런 전자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발단은 10년 전에 그 우리나라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상당한 거액을 출자해서 경기도 광교 신도시에 이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 나노소자 특화폐센터라고 하는 좀 알기 어려운 그런 명칭을 사용하다가 작년에 이게 너무 어렵고 일반인들한테 인식이 또 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하고 있는 분야를 좀 더 확장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한국나노기술원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전자소자를 중심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뭐 생체 관련돼 있는 또 어떤 소자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연구 분야를 넓혀서 앞으로 미래에는 그 한국의 나노 기술을 주도하는 그런 기관이 될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이제 4월달에 원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지만 어쨌든 평생을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원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35년 이상 거기서 연구 생활을 해오셨는데 막상 이렇게 옮기니까 어떻습니까? 가구라든지 감회라든지. 아시는 것처럼 요새 정년이 저희 기관도 과거에는 낮아졌기 때문에 제가 정년 준비를 사실 하고 있었는데 저희 키스트 같은 경우 작년 그 여름에 정년을 연장하는 그런 이제 출연연구소에서는 좀 가장 빠르게 그런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정년이 이제 늘어나게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연구 생활을 더 할 때 지금까지 해온 거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좀 새로운 거를 할 거냐 이렇게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마침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을 새로 이제 모집하는 이제 그런 공고가 나게 되고 제가 이 기관을 10년 전에 만들 때 키스트 대표로서 참가를 했었습니다. 인연이 있군요. 예, 그래서 그 연구기관에 설계하는 데서 참여를 했고 초기에 운영하는 그런 위원으로 참여도 한 5년간 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일하는 게 새로운 그 방향 모색을 하는데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응모를 했고 다행히 그 원장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일하게 된 겁니다.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아주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인생 이모작을 원장님께서는 다른 분야의 또 연구 원장으로 하시게 되니까. 근데 이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이 나노 기술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정보통신 분야에 유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뭐 선블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암이나 에이즈 치료에도 이게 활용이 가능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주에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노 기술이 정말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세탁기라든지 뭐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 은나노 뭐 이런 이름을 붙인 그런 뭐 세제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쓰기도 했고, 근데 가장 지금 이제 많이 쓰이는 분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LED라고 그래서 요새 전등 많이 이제 형광등을 갈고 있는 그런 LED라든지 저희 요새 많이 쓰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에 이제 이렇게 액정 그 표시가 이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몰레드라고 그래서 손담비 씨 뭐 노래 제목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노 기술로 만들어지는 거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엘리베이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먼 얘기로 생각을 합니다. 미래 일이군요. 네, 저도 가끔 집에서 이제 아내한테 혼날 때 빨래를 돌릴 때 보면 언나노 세제라는 걸 보긴 했는데 정말 우리가 불식간에 이 나노 기술이 우리 생활에도 많이 와 있는 걸 특히 느꼈는데 원장님 근데 우리나라의 나노 기술이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들에 비해서 이제 그런 기술 개발 이 출발 늦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지금 많이 그 발달을 해서 반도체 분야라든지 조금 전에 말한 어떤 액정 같은 디스플레이 분야는 거의 이제 세계를 선도하고 이제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에 비해서 이제 뒤떨어져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저희가 많은 그 연구개발 투자를 해서 어떤 거는 쫓아가고 어떤 거는 더 앞서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산업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나노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일반 생활에서는 아무래도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좀 처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부분은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자 분야 일부는 선진국을 리드하고 있지만 또 전자 분야의 또 많은 부분은 선진국에 못 따라가는 측면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약한 그런 분야는 어떤 분야냐면 바이오를 이용한 나노 기술 그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에 쓰는 나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좀 뒤처져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 좌우명이 보통 사람들의 좌우명이 성실하게 살자 뭐 네. 이런 건데 원장님의 좌우명은 멋진 남자가 되자라고 알려져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로 멋진 남자가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의외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좀 굉장히 경직돼 있고 네. 좀 이렇게 보수적이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데 그렇게 돼서는 좀 이렇게 멋지게 살기가 힘들지 않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되게 50 고내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쯤부터 아 인생을 좀 멋지게 살자. 네. 그래서 멋진 남자로 살자 이렇게 제 이제 어떤 생활 철학을 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방송을 좀 많이 봤지만은 그 연예인이 아닌 연구자분께서 스스로 인물이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걸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판단 시청자들에게 예, 맡겨두고. 예, 예. 자, 원장님께서는 그런데 이제 멋진 남자가 삶의 모토인 것처럼 이 나노기술원 연구원 역시 아주 멋있는 직장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사실 연구소라는 게 멋진 직장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좀 연구소라는 게 되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해서 네. 오랜 시간 이제 인내하고 노력을 해야 결과가 나온 그 직업이 그 직업을 가진 연구원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게 연구소이기 때문에 네. 그게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30여 년간 키스트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네. 좀 느끼고 좀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이 한 두 가지쯤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연구원으로서 이렇게 성공하고 성과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그 어떤 뭐 연구비도 필요하고 어떤 연구 인프라라고 불리는 이제 시설 장비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좀 창의적으로 그 어떤 주제에 접근하고 도전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그런 자세가 먼저 중요하고 또 하나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이제 팀을 이룰 때는 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보여도 집단적으로 뛰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 될 경우는 팀 간의 이제 조화를 이루고 어떤 식으로 서로의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좋은 연구 성과가 얻어진다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우리 나노기술원도 접목을 해서 만들면 좋은 성과를 내는 매력 있는 연구소가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자연과학 공학 분야 연구소라는 것은 또는 연구원이라는 것은 주말도 모르고 네. 사계절이 바뀐 것도 모르고 실험실에서 네. 데이터를 읽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을 했는데 원장님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런 연구소는 전혀 정반대의 그런 모습이군요. 반대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력을 네. 오래 하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되죠. 그렇지만 휴식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휴식하는 동안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중해서 노력을 한 다음에는 휴식해서 그 자기 일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게 뭔가 있은가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어떤 성과도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원장님이 구사하고 계시는 그런 연구소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그 연구소나 직장 분위기하고 비슷하고 구글 같은 경우는 직원들 라운지 뭐 포켓볼을 갖다 네, 맞습니다. 둔다든지 무슨 영화를 보게 한다든지 예. 그런 방면으로 이렇게 좀 크리에이티비티를 중요시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연구소. 근데 이제 저희 나노기술원은 아직은 그게 조금은 좀 어렵고 왜냐하면 신생기관이고 네. 키스트 같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이제 그런 기관은 그런 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노기술원은 저부터 시작해서 아마 2~3명의 원장들이 더 노력을 해야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35년 동안 키스트 계시면서 이렇게 좀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된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예, 뭐 제가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과거에 저도 오랫동안 그 선진국을 쫓아가는 보통 이제 영어로 벤치마킹이라고 불리는 그런 연구를 해왔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꼭 선진국을 뭐 쫓아갈 것만은 아니고 좀 뭔가 선진국도 못하는 걸 해보자. 그래서 키스트에서 이제 저희 연구 그룹이 이렇게 자석 같은 그런 자성 재료라든지 자기 소자를 만드는 이제 스핀 연구 그룹이라는 그룹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세계에서도 못한 걸 한번 해보자 해서 그 트랜지스터인데 이제 보통 그 지금 쓰는 트랜지스터는 전자가 움직이는 걸 이용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이 NS 극이 네. 그거를 이용을 하는 이제 스핀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네. 그런 거를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 7, 8년 연구를 열심히 해서 도전한 결과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 스핀 트랜지스터라는 거를 구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세계 최고의 잡지라는 이제 사이언스에 그 논문을 게재를 했고 특허도 얻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는 또 그걸 좀 더 개량을 해서 어떤 이제 로직 IC라고 불리는 좀 전문 분야가 있지만 그거를 과거의 반도체가 아닌 이제 그런 자성체를 이용한 그런 걸 개발해서 또 이제 네이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잡지에 이제 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창의력을 저희가 이제는 발휘를 하면은 우리 한국도 이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맡은 나노 기술원도 이제 그거를 전북에서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이제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세계를 어떤 세계에 임팩트를 주는 그런 기술이 창출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원을 경영하시든지 아니면 팀 프로젝트를 맡길 때 소녀시대의 어떤 그 팀 구성을 많이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녀시대 같은 경우는 9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구성원이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할 때 보면 굉장히 그 조화가 잘 돼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룹이 됐는데 저희 연구팀도 그렇게 이제 많은 수가 있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한 목표를 해서 합심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노래를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소녀시대를 보면은 각자의 그 장기를 살려서 노래를 잘하는 몇 사람은 또 소그룹으로도 하고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연기를 하고 MC를 잘하는 사람은 MC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연구원들도 연구를 같이도 하지만 자기의 가장 잘하는 분야를 살려서 소그룹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면은 큰 어떤 연구 성과도 창출을 할 수 있고 좀 작은 그렇지만 좀 더 그 개인적으로 보면 창의력이 더 발휘되는 그런 분야도 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소녀시대를 상당히 좀 좋은 연구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연세의 소녀시대를 따라잡기가 쉽진 않을 텐데 쉽습니까? 아까 손담비도 잠깐 말씀하셨고. 예, 예. 그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그런 소녀시대 같은 아이돌 그룹 가수들 노래를 듣는 것도 굉장한 노력을 네. 필요로 하고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이제 저희를 보면 이제 공부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거의 매일은 아니죠. 매주 그 젊은 친구들 노래를 듣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식으로 임팩트를 주나 하는 특히 이제 과학 기술은 그 임팩트가 많아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이제 들어보면은 빅뱅이라는 이제 남자 아이돌 그룹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빅뱅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이름이 사실은 물리학 용어입니다. 이게 우주가 탄생될 때 처음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대폭발을 이렇게 해서 퍼져나갔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대폭발의 의미가 빅뱅이거든요. 네. 그런 이제 전체 물리학의 용어가 그대로 썼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소녀시대 다음으로 요새 이제 젊은 여자 가수 그룹이 이제 FX라는 이제 그룹이 있는데 이 FX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운 수학의 함수 네.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용어가 그대로 이제 아이돌이나 걸그룹의 그 용어로 쓴다는 것 자체가 과학 기술이 저희 알게 모르게 뭐 연예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저는 네.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거를 좀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보면 오히려 과학기술 연구하는데 오히려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예계에도 어느 정도 과학기술이 이미 스며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끼겠군요. 네. 원장님 35년 동안 정말 긴 시간인데 이제 연구자로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스스로 생각해서 정말 잘한 일하고 또 후회되는 일 한 가지씩만 후학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지금 뭐 가장 잘한 일은 한국나노기술원의 원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로 보면은 일생에 이제 한 직장을 35년을 있다가 직장을 바꾼 건데 그건 상당한 이제 좀 어떤 면에서 결심이 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키스텍 그대로 있었으면은 원로로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편안하게 이제 은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새로운 기관이고 좀 약간 어려운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뭐 지금 원장으로 치면 이제 한 달 남짓 됐는데 지금으로 아주 잘한 선택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선택한 게 가장 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후회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어떤 기술 개발을 전문으로 한 연구원 목표를 세웠을 때 그때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 격차가 이제 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생각했던 거는 어떻게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럽을 따라잡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뭐 몇십 년간 연구원으로 이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약간 후회되는 거는 젊었을 때 그때보다도 조금 더 높게 목표를 잡고 도전을 해서 한 30년 이렇게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중요하고 큰 뭐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욕심이 상당히 많으시군요. 예, 예. 네. 시청자분들 위해서 아무래도 제가 악역을 좀 맡아야 되겠는데 원장님 연세가 예순이시죠? 예, 예순. 머리에 있는 염색을 하신 건가요? 염색을 한 겁니다. 예, 한 40대로 보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 원장님 삶의 목표처럼 멋진 남자임은 예.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나노 기술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면 암이나 에이즈 같은 난치병이나 신체 장애를 극복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노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또 인간의 능력이 과연 어디까지일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